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정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엘비스가 간다입니다. 저희 코너에 출연하실 엘비스님은 현재 라손해보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점장 근무 전에는 보험사에서 대인 사고조사 담당자로 약 10년 정도 근무하셨던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 자격증도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보험사 임직원은 원래 방송 출연이 좀 어려운 관계로 선글라스를 끼고 엘비스라는 가명으로 출연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엘비스가 간다는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방송될 예정이고요. 보험사고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손해사정사 자격증 있는 현직 보험사 지점장님을 통해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험금 청구나 보험사 대상의 민원이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 카톡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간단한 상담은 제가 직접 해드릴 것이고요. 좀 더 전문화된 내용과 작업이 필요한 민원은 엘비스 지점장님을 통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은 전부 무료입니다. 오늘 첫 민원이 들어왔는데 S 마을공제 암보험에 가입하신 73세 어르신인데 한림대 병원에서 방광암 판정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서울대병원 의료자문을 통해 암이 아니라, 암은 C로 시작되는 C 코드를 받지 않습니까? 암이 아니라 한림대 병원에서는 C로 시작되는 암 판정을 받았는데 최종 진단의 암인데 자기네가 이제 의료 자문을 의뢰한 서울대병원에서 이건 암 아니다라고 하여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며 약정된 4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지급했다는 민원이 아까 오후에 접수되었습니다. 진짜 보험사 짜치죠. 4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네. 참, 보험사 이런 짜친 행동한 이유가 뭔지 엘비스 지점장님께 73세 어르신의 병원 서류를 제가 다 전달했습니다. 이 민원 결과도 조사 후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약정된 보험금 400만 원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명랑한 보험 생활을 위해 나를 위한 손해사정사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엘비스 지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기 지점장님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모 손해보험 회사에서 현재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무 직원이고요. 그리고 사실 보험업계에 처음 들어온 거는 200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 차 이 정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지금은 영업 현장에서 뛰고 있지만은 사실 영업 현장에서 뛰기 전에 근무를 했던 거는 사실 장기간 제가 보상 쪽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보상 쪽 업무도 분야가 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인보험 쪽에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로 많이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지점장님께서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고정 출연을 이렇게 하실 거고, 이제 이게 구독자라든가 이제 시청자들의 어떤 궁금한 사항도 제가 받아서 여쭤보고, 얼마든지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설명드리겠는데, 지점장님께서 이제 손해사정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제 손해사정이라는 게, 이렇게 사정해서 제발해 주세요,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남녀간에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손해사정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말 그대로 손해사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손해액을 평가해가지고 이 평가한 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고객들, 흔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이 피보험자 분께서 내가 이제 보험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청구하는 금액이 맞는지를 1차적으로는 이제 보험사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이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 일단 제가 근무를 했던 보상과 직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보상과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고객님들 입장에서 또 이제 손해액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손해액이 일부 좀 적정하지 않다고 다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고객님 입장에서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평상시에는 이제 뭐 간단한 보험금 청구할 때는 네. 제가 볼 때 뭐 손해사정사까지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떨 때 우리 손해사정을 뭐 더 의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객님들께서 이제 억울함을 느끼실 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의 높고 낮음을 일단 떠나서 뭐 흔하게 판매를 하는 인보험, 보장성 보험에서 뭐 수술비라든지 진단비라든지 후유장애, 그리고 뭐 사망 관련돼서 보험금 청구를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사실 이제 고액 보험금이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도 사소한 보험금, 예를 들어서 뭐 10만 단위 이 정도 보험금이 안 나갔다고 하는 것까지 사실 이제 손해사정사도 아무래도 이제 공짜로 일을 해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1000만 단위 정도, 보통 뭐 100만 단위도 가능은 한데 100만 이상 단위가 된다고 하면은 억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까지 이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갖고 보험을 가입했었을 텐데, 이럴 경우 저희 손해사정사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사건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의뢰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서야 될까요? 이제 케이스에 따라 조금 틀린데, 일단 손해사정사들도 기본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업계 룰에서 나오는 거는 현재는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뭐 수수료 뭐 1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의 10%. 맞습니다. 예. 네.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보험은 한 15%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뭐 이만큼만 줄게요가 아니고 아예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험 용어로는 면책됐다. 그렇죠. 보험금을 부지급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아예 못 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 30%도 수임료로 받고 있습니다. 아예 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제 갖고 오게 되신다면, 사건을 하신다면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한 20, 30%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수수료 그 제도 그런 게 있나요? 법적인 수수료 제도는 예전에 거의 2000년도 초반, 90년도에서 처음에 나왔던 뭐 7.5%인 거였던가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이게 손해사정 이쪽 분야 자체가 뭐 생각보다 되게 엄청 많이 이제 큰 덩어리의 그런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때 수수료 같은 것도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받아라.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경쟁인데, 사실 수수료,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금전적인 비용만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적게 받는 거를 더 선호하실 수 있겠지만은, 또 적게 받는 사람은 그만큼 또 실력이 잘 안 된다거나 오히려 보험금 청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받으셨던 거를 더 적게 받게끔밖에 안 된다거나, 이런 또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고객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자기소개는 이만큼 하고요. 예. 뭐 실제 사례를 제가 조금 이따가 네네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손해사정인을 이제 선임해야 되는 이유, 네.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비용도 좀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면 좋다, 뭐 그럴 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사정인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보험회사도 사실 이 보험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데,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계속적으로 많이 지급하는 게 회사 수익적인 측면에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적정하게 잘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직원들을 이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할 텐데 이 보상과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정확하게 하는 걸로 그 사람이 평가를 높게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정확하다는 기준 자체가 사실 뭐 정확하다는 거는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확하다는 기준 자체를 회사의 수익에 더 좋게 작용하는 것, 즉 보험금이 잘 안 나간다거나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더 좋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이 안 됐다고 무조건 맹신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왜 안 됐을까 한번 의심을 한번 가져보고 또 사실 이게 의학적인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것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혼자서 이런 거를 다 찾아보고 대응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혹은 이제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분의 입장에서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금을 다시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중요한 게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이 손해사정사의 그런 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성공수수료이기 때문에 착수금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당장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이분한테 뭐 내 따로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얼마를 드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전체 받는 보험금의 일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뭐 15%, 20%, 많게는 뭐 30%뭐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할 건 아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시지 말고 손해사정사의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일 처리를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네네네. 앞으로는 이제 요런 사고일 때 이렇게 예. 내가 이렇게 해서 네. 뭐 보험금을 잘 받았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고객이 뭐 이렇게 손해를 보았던 사례들 네네. 그런 거 있으시면 앞으로 가끔 네.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예. 그리고 저희 가입자분들이나 저희 이 청취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일단은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무료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손해사정 일이 이게 뭐 전문적으로 붙어야 된다 아니면 그런 그 자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